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금된 지 51일 만인데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는데 먼저 이 예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상을 좀 못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왔던 공수처라든가 서부지법, 헌재에서 보여준 위헌적인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구속 취소를 시켜줄 것인가.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컸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향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데서 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무려 9시간 45분이나 지나서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형소법에 따르면 10일 내에 구속기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날짜로 계산을 한 거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10일이니까 240시간이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판례가 만들어졌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게 대통령의 인권과 이재명 대표의 인권은 크기가 다를 수가 없죠. 같아야 됩니다. 이건 일반 국민과의 똑같은 크기의 인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인권이라는 것은 재판받을 때 방어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어권,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인권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그런 이제 재판이 진행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 권익 위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라고 의결까지 했던 겁니다. 네. 그런 결과를 아마도 재판부에서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만들어졌고 대통령의 인권도 일반 국민과 같다, 이재명과도 같다라는 게 이번에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예. 기회에 형소법 구속기간 10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10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정해서 240시간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피의자들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미 있는 판례가 만들어졌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지금도 물어보셨지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은 피의자 이익 우선이라고 하는 원칙을 일반 피의자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았다가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적용하려고 했겠는가. 그것도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물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도 똑같이 분초를 계산해서 구속기간을 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많은 피의자들이 그동안에 손해를 봤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피해를 입은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선례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법원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다 판단을 해왔던 거고요.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구속영장 청구부터 그 구속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날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게 네. 명문화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 신체 자유가 우선되어야 하고 부구속수사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걸 적용하면서 지금 시간을 다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피의자들이 이제 앞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몇 시 몇 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날짜, 시간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정보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쉬워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체포적부심에 대한 시간, 구속영장 심사 시간 이런 것들을 전부 분단위까지 전부 따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 과연 꼭 피의자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법원이나 실제 검찰에서 형을 집행하거나 또 피의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다 지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에 또 구속 취소 다른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 그리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최근에 재심이 결정된 고 김재규 사건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김재규 사건은요. 지난 1월이죠. 재심 결정이 난 이유가 수사와 재판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새로 있다거나 새로 판단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절차가 안 지켜졌기 때문에 재심한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구속 기간에 대해서 공수처하고 검찰이 서로 날짜를 나눠 갖는 거, 구속 기간 날짜 나눠 갖는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민주당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때 워낙 날림으로 만들고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수처하고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 갖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병 인치 여기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을 때 말로만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무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무는 무조건 문서로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로만 공무원들끼리 왔다 갔다 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요. 직권 남용이라는 그런 작은 고리를 이어서 저 끝에 매달려 있는 큰 황소인 내란죄를 엮어서 수사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지금 주장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제동을 건 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관련 있는 것 같아라고 판단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매우 불안정한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해석을 공수처가 남용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사 권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신병 인지 절차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구속 기간,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속 취소될 때 사유가 하나만 적용돼도 구속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의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2개, 3개까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굉장히 예비적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재판부에서 판단했다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절차적인 허술함이나 어떤 불안정함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형사소송법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게 아니죠. 이 조항들은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번 재판부에서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엄밀한 해석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문제,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꼭 이 공수처 문제만 가지고 구속 취소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공격이 있기는 한데요.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공수처의 권한과 검찰 그리고 경찰의 권한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비판의 지적이 뭐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입법자들이 지금과 같은 평시에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할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이 공수처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현직 대통령이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내란을 선포를 했고 그 수사권을 어디다 둬야 될지까지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게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비점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공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이번에 판단한 부분들은 엄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6 사태 김재규 재심 판단 나왔을 때는 네.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고문을 통해 가지고 진술을 받아냈다고 하는 부분이 재심 사유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시간도 갖지 않은 상태로 계엄 상황에서 그냥 재판이 막 진행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필이면 내란법한테 날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시로 따져가지고 구속 기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사례가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당시의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례와 그대로 그냥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재판부가 그 밝힌 취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헌 그대로 해석하거나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심을 신청을 해서 재심 사유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부터 형사소송법 절차들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항고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같이 해서 만약에 흠결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까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어제의 이 결과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기도 하면서도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또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취소에 대해서 이 사필 규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각 유력 주자들의 반응도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응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사필 규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 일을 벌려왔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수사권이 없으면요, 이게 원인 무효입니다. 그 뒤에 있는 후속 행위가 전부 다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사권이 없던 공수처가 어떻게 했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발부했느냐? 중앙지법에 가서 영장을 받았는데 이걸 집행하기가 곤란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계속 영장을 청구했었고요. 또 나중에는 서부지법에 찾아가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판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러면서 형소법 110조 적용을 예외한다라는 우리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의 입법하는 그런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위법한 상태로 계속 이어진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는 형사재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가 된다 그러는데 탄핵할 근거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헌재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보내줬는데 그 탄핵 소추 안에도 뭐가 빠졌죠? 내란 혐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가서도 지금 이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권 때문에 형사재판 가서도 무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헌재에서 판단할 대통령을 탄핵시킬 근거, 핵심 사유가 사라진 껍데기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헌재가 판단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헌재가 굉장히 탄핵의 심판에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곽종근 사령관이 전화 통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엊그제 보도가 됐는데 네. 자기가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 뭐 살려면 어떻게 하라. 그리고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운 걸 토로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민주당의 유튜브에 나가서 한 진술이 오염됐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했다라는 아주 강한 정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헌재가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홍장훈 차장 메모가 지금 박선원 필자랑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 신문을 하든지 추가 변론을 열어서 판단해야 되는 그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양당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두 정당 모두 예상치 못했다라는 반응이긴 했어요. 네,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그 상황들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이것도 또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과거에는 계엄이 그냥 성공해버렸으니까요. 계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군사 쿠데타 일으키면은 바로 정권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선례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과정은요. 일종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 예. 이후에 이제 체포영장 서부지법에서 발부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입맛대로 판사 고르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재판부 결정은 왜 환영합니까? 재판관은 중국인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지금 갑자기 영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중국인이 갑자기 영웅이 된 겁니까? 그럼 내 입맛대로 재판관들이 법관이 결정하면은 그건 존중해야 될 대상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내 입맛대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놓으면 그거는 때려 부셔야 될 대상입니까? 그거부터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 지금 가루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전직 당대표라는 사람조차 그런 얘기들을 입에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냥 단심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할 겁니까? 아니면 불복할 겁니까? 그 입장부터 분명히 지금 태도를 정해야 한다. 지금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정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판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의 기존 결정과도 다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법관의 어떤 판단의 영역이기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법관은 법의 해석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법관은 그냥 자꾸 그대로 해석해야 돼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3심 제도를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는 뜻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선례가 없거나 해법은 판례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다면 근데 법원이 계속 기존에 날로 판단을 해왔고 검찰도 역시 수사기관도 똑같은 판단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다른 법관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다시 묻는 과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없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것은 경강부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없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없으면 내란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지금 군 지휘관들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까지 합하면 10여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현장 지휘관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고요. 가가지고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곽종훈 사령관 한 명만 진술 바뀌었다고 이렇게 공작이라고 공격한다고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절차상 흠결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윤 대통령은 무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모든 국민의 눈이 이미 유죄로 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눈이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꾸라지 행태를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치 법의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다른 피해자들이 보장받지 못했던 인권까지 다 보장받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판단이 이번에 엇갈리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의 인식과도 맞지 않고 법률 해석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속 취소와 내란죄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지금 계속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검찰 측에서도 이런 상황은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거나 혹은 이 기간 내 7일 내에 항고되지 않으면 이제 석방 처리가 되는 건데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 클까요? 일단 구속 기간에 따르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법원 결정하고도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항고 여부는 그렇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항고 시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관한 문제고요. 항고를 결정할 때 7일 이내에 항고를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법원도 판단했던 것처럼 신체의 자유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난 다음에 일반 사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제일 일종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고 대통령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그 법률적인 책임도 무겁거든요. 근데 내란 임무 종사자는 전부 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에요. 윤대 지시한 사람은 풀려나가지고 멀쩡하게 나는 인권을 보장받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재판받으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던 군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러면은 법원이 이번에 밝힌 것 같은 것처럼 피의자 이익에 우선하는 원칙에 합당한 것이냐, 배치되는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보다는 검찰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지금 나중에 가서 재판이 진행됐을 때 또 재심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흠결, 아주 작은 흠결이 나중에 가서 일정하게 윤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흠결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여러 검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당장 뭐 항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여러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헌재 판단이 예상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검찰이 좀 어떤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최장으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금요일에 오전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항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윤 대통령 지위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최종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의 고심이 지금 깊어지는 상황, 항고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검찰이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난번에 한번 위원 판단 한번 있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규정이 위헌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이제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 영장을 이제 취해서 구속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에서 그걸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판단 여부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신청을 한 거고 법원은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법원이 승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를 하면서 집행 안 하니까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즉 딱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네.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검찰이 안 받는다? 마음대로 이걸 우리나라 그 검찰의 법원의 판단한 것을 인정 않겠어라고 하면서 계속 구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법 구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아마 지금 그 라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될 라인들이 있을 건데 어떤 사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라인에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 나아가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서 석방지휘서를 하지 않습니까? 석방지휘서에 사인하는 거거든요. 석방지휘서를 사인하는 그 라인 중에서 일부가 혹시나 민주당과 관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일부가 검사들과 검찰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난번에 체포영장 나왔을 때 그 가결됐을 때 구속영장 가결됐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 소통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검사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검찰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유력한 지도자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벌게 한 게 아닌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즉시 풀어주게 되면은 민주당의 눈치가 보이니까 좀 시간을 벌어서 좀 끌어보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네. 이건 너무 심한 해석이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그 발언 때문에 굉장히 비판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받고 있는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마치 민주당하고 검찰이 유착이 돼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정권 검찰은 그냥 윤석열 검찰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 기소했던 건 전부 그러면 정치적 기소였다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었죠.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속집행과 관련해서 구속집행 정지라든가 보석집행 정지 이 부분은 그 위헌 판단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도 엄격하게 해석했던 거잖아요. 법안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위헌 판단은 엄연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등치시켜가지고 똑같은 거니까 뭐 검찰이 항고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건 그것도 또 한 발 너무 나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예.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진 대부분의 혐의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성남 FC, 백현도 사건 등등 이거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기소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위증교사 해서 한 건가요? 위증교사 하나만 네. 이제 정부가 바뀌게 저희가 된 이 거죠. 주제를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서울구치소 앞에 이 시각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석방지휘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다. 걱정 마시라. 이 정도 짧게 아주 메시지 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대통령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활동하지도 않고 메시지 자주 많이 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 집권 여당을 응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선은요. 대통령이 많이 안 나섰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 내면서 자주 나타난다든가 또는 만약에 구속이 취소되고 관저로 들어갔는데 이번 주말 오늘이죠. 갑자기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 잡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오히려 국민들 여론이 좀 좋지 않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럴수록 좀 더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의 내란 선전 선동이에요. 나치 정당식의 선전 선동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스스로 좀 빌미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차분하게 관저로 돌아가셔서 건강 잘 챙기고 있는 모습만 좀 보여준다든가 또는 덕분에 건강 뭐 이상이 없다 이 정도 짧은 메시지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석방되면 연단에도 서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어떤 예상이나 주장도 있거든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단연코 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검찰이 항고하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재판부의 판단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날수로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소 시점이 시간적인 여유가 더 남아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윤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뭔가 지지자를 선동할 것이다.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풀려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자기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속 극우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극렬 지지층을 자극해오는 발언들을 끊임없이 해온 거 아닙니까? 애국 시민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 얘기는 나중에 가서 헌재에 가서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를 모색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요. 뭐 사면을 받든 어떤 방식으로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까지 고려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미 기존에 다 보여줬다. 연단에 서든 연단에 한 번 서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메시지도 충분히 낼 사람이라는 게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입증이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까? 탄핵 절차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국민들의 분열도 분열이지만 보수 진영이 다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탄핵 절차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임기 단축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전직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국정 2인자로 불렸던 인물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을 기존에 봐왔던 것들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이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5개 재판 받고 있으면서 자중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오히려 여러분들 안국역으로 나오세요. 라고 자기가 올려요. 그리고 자기 재판 선고가 앞두면요. 여러분 서울역으로 모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선전선동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말 침착하게 차분하게 현재 보통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걸 오히려 거울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좀 거울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안국역 나오라고 메시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건 좀 뻔뻔한 소리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네, 짧게 일으킨 적이 듣겠습니다. 없다고 네.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내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도 끌어내려고 계엄은 시도하지 맞지만 않았고 내란이라고 보기는 그렇게 다 어렵죠. 부인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예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 다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떤 모양이 될지. 부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하고 좀 책임 있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야기 계속해서 두 분 말씀 듣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부 주자들은 이 공수처와 검찰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공수처부터 시작해서요. 서부지법 영장 발부한 거,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던 걸 숨기고 서부지법에다 청구를 했죠. 이것도 굉장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오동 공처자에 대한 수사도 빨리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의심도 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형사소송법, 헌재법을 다 무시하면서 계속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컨드폰을 또 헌재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사용하는 이유가 정치인과 통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무상 이외에 사적으로 정치인과 통화할 일이 없을 건데 도대체 왜 세컨드폰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컨드폰이 만약에 정치인과 통화 용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헌재의 속도전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을 차단한다든가 초시계를 올려놓고 심판을 헌재 심판을 이끌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잘된 일이다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에 이제 공수처 폐지론까지도 제정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수처 문제는요 앞으로 계속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완결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란 상황을 좀 진압하고 난 다음에 헌재의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당장 지금 뭐 없애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적 그냥 수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른바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 인사들은 자신의 입장을 좀 똑바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거든요.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요.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취급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한 개인 국민으로서 판단한다고 하면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억울한 사람들도 있지만 피의자 신사가 되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얘기한 적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도 않는 범죄, 가장 무거운 범죄,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두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방어권을 보장받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저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런 결정까지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반발하면서 법원도 가서 막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 주자라고 하고 차기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면서 마치 극우 지지층만 결집하면 나는 그냥 결집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라고 안이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절대 동의받지 못한다. 지금의 이런 태도가 정치적 득실 계산에 따라서 조금은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긴 시간으로 본다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한테는 나중에 좋은 글씨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빨리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작업에 같이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